보통 이제 그러다가 이제 22년도에 되게 분기점적인 이 사건이 벌어지는데, 그때 이제 제가 잠깐 강의랑 이런 거 병행하면서 그 잠깐 회사에서 이제 들어가서 일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, 그 회사 일을 할 때 웹소설 같이 이제 준비를 하면서 병행을 좀 했었거든요. 같이 좀 차기작도 하면 좋으니까. 경험을 하고 계셨다는 거죠? 예, 살짝의 겸업을 하고 있었는데, 겸업하고 있었던 도중에 이제 제가 중간에 좀 번아웃이 왔어요. 그걸 제가 느꼈던 게, 요즘도 사실 좀 컨디션이 비슷한 상태긴 한데, 약간 막 멍하다거나 그 브레인 포그라 그러죠. 막 뇌정지가 오고 막, 그다음에 막 시야가 막 흔들거리고 뭐 현기증이 나고 막 이랬던 시기가 있었거든요. 막 잠을 아무리 자도 피곤하고 뭐 그랬었는데, 제가 그게 번아웃이었다라는 걸 그 당시 처음 알았던 게, 그 전까지는 작가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고, 그리고 글 쓰면서도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부담을 이 정도까지 느끼고 그랬던 적은 없었어 가지고, 이게 번아웃인지 모르고 있었었는데, 제가 나중에 이제 뭐 누나 얘기도 들어보고 하니까 '아, 이게 번아웃 증상이 맞구나.'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, 그때 이제 좀 길게 쉬었어요. 그러니까 제가 제 생각엔 아마 겸업을 하게 되면서 일을 병행하면서 작품 준비를 하는 게 저한테 되게 부담이었던 거겠죠. 빨리 결과를 내야 된다는 생각이라든지, 그다음에 중간에 그 작품 준비하면서 이제 리메이크도 몇 번 했어 가지고 그 후에 다 안 됐거든요. 그래서 결국 그 작품을 못 했는데, 아무튼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좀 고민으로 오면서 번아웃이 왔었던 것 같고, 그때 이제 제가 공교롭게도 코 수술 날짜가 잡혀 있었어 가지고, 그때 이제 코 수술을 하려고 이제 대기하고 있었는데, 대기하고 있었던 기간 중에 다 나았어요, 번아웃이. 다 나았고, 그때 또 연속적인 얘기지만 그 당시에 제가 어 작품을 준비하다가 리메이크도 몇 번 했는데 안 돼서 포기를 하고 약간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, 그때 이제 그냥 옛날에 준비해놨던 것 중에서 그냥 한번 툭 해볼까라고 생각해서 그냥 대충 써갖고 툭 올렸는데, 그게 되게 엄청 반응이 좋았던 작품이 있거든요. 출판사 한 12곳에서 제의 들어오고 막 그랬었는데, 제가 그거 다 거절하고 선생님 뭐고 하려고 뭐 그랬었던 시기가 있었는데, 그 작품이 이제 그 최근에 완결이 난 이 아카데미의 전쟁용이 되었다는 작품이라 가지고, 이게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작가들이 되게 처음에는 뭐 그 '이렇게 쓰지 않으면 안 된다. 뭐 이렇게 써야만 된다.'라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서 막 글을 쓰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,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약간 '아 그냥 모르겠다. 그냥 해 볼까?' 했는데 그게 잘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. 유명 작가님들 같은 경우도 그냥 되게 막 포기하고 썼는데 갑자기 되게 잘 됐다, 이런 케이스들을 많이 흔히 들어서. 말하는 지름작이 잘 되는 케이스. 맞아요. 그 지름작의 대표적인 케이스였고,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 작품을 선생님하고 하고 싶었는데, 이제 그 당시에 선생님이 많이 아프시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그 작고를 하시면서 결국엔 여기 있는 이 JHS랑 하게 됐지만, 그 당시에 이제 저한테 뭐랄까 그런 경험들, 그 중간중간에 뭐 새로운 일을 했다든지 작품 뭐 중간에 번아웃이 오고 뭐 또 이제 부작용 겪고 막 불안 증세 도져서 잡아주고 막 이런 에피소드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, 참 지금의 나를 구성하게 된 어떤 요소들이라고 생각하면은, 그땐 정말 막 되게 까마득했거든요. '어떻게 이걸 해결하지? 너무 막막하다.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지.' 되게 막 막막하고 그랬는데, 지금 와서 보면은 뭐 완전한 추억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덤덤히 얘기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됐더라고요. 불과 2년 정도도 안 지난 건데, 세월이. 그래서 지금 뭐 제가 제 인생 얘기를 이렇게 쭉 했지만, 작가님들이라든지 또 이걸 보고 계신 다른 분들도 인생 여정의 와중에서 좀 이렇게 힘든 일들이라든지 되게 막막하고 막 길이 안 보이는 거,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, 그 상황마다 최선의 대응을 하겠죠, 우리는. 근데 최선의 대응을 하는데,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만 놓고서 그걸 평가할 수는 없더라고요. 그때는 이게 좋은 선택이면 나쁜 선택인지 모르는데, 나중에 와 갖고 '아 그때 역시 이렇게 하길 잘했다.'라든지 '아 역시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.' 이렇게 되는 게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작품 준비를 하면서, 퀀텀을 준비하면서 리메이크 실패했던 거라든지 그 전 작품, 전전 작품 망했던 거라든지, 그런 게 뭔가 이번 작품을 위한 자양분이었다는 생각도 들고, 또 이제 이 작품의 어떤 성적도 제가 이 차기작, 지금 준비하고 있는 작품의 자양분이 되지 않을까. 근데 그게 비단 작품이 아니고 인생이나 혹은 그냥 에피소드로만 생각해 봐도 과거의 이야기들은 다 자양분이 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, 제가 이 이야기 준비하면서 좀 그런 부분들을 제 얘기를 들어보시면서, '아 이 양반은 팩토라는 작가는, 이 팩토라는 양반은 뭐 이런 인생 여정을 거쳤구나. 그래서 내 인생을 똑같이 봤을 때 '아 나한테도 이런 일이 있었지. 근데 지금에 와서는 뭐 이렇지.'라고 하는 거를 좀 느낄 수 있게 하는 정도로만 해도
이 영상의 의미는 있지 않을까. 뭐 북한 작가님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네요. 요즘에 공모전 시즌으로 GP 시즌으로 바쁘실 텐데. 그래서 그 시기 때의 나를 내가 어떻게 고군분투했는지 어떻게 극복해 왔는지를 또 돌아보는 것도 인생의 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. 저도 지금 되게 컨디션이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.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번아웃 비슷한 게 또 와 있는데, 그래서 그때 해결이 안 된 거 아닙니까? 안 된 거일 수도 있죠. 그게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거일 수도 있지. 혹은 뭐 제가 모르는 아픔 같은 게 제 안에 내재돼 있을 수도 있고, 그런 상황이지만 제가 그래도 이거를 좀 이전에도 극복을 해왔으니까 이번에도 극복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, 작가님들도 또 이제 보고 계시는 분들도 극복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, 뭐 네, 이런 느낌으로 마무리하면 좋지 않을까, 네,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제 첫 얘기는 이 정도로 끝을 낼까요, 그러면? 뭐 궁금한 거 없나요? 저 사람 궁금한 거? 아니면 우리 뭐 그런 거 하나 할까? 그런 거 있잖아, 왜 공통 질문 같은 거, 그런 거 하나 하면서 마무리할까? 그러면 팩토 작가님은 왜 글을 쓰시나요? 제가 글을 쓰는 이유는, 너무 무거웠나? 그러니까 아이, 그야 재미있으니까 이렇게 반응하려다가, 저 글 쓰는 이유 단순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증명 중에 하나예요. 글을 쓰는 행위가 나한테. 그러니까 증명이요? 예, 그러니까 팩토라는 작가로서의 증명, 뭐 나라는 인간으로서의 증명, 그리고 뭐 이 직업, 그러니까 이 일하고 있는 이 일터에서의 증명, 여러 가지에서 내가 어떤 작품을 하나하나 쌓아 나가고 만들어 나가는 것 자체가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걸 계속 보여주는 과정들이라 생각해서, 제가 이 작가를, 글 쓰는 행위를 좀 덜 할 때 더 할 때는 있을 건데, 안 할 때도 있겠죠. 쉴 때도 있겠지만, 작가라는 본질을 내려놓고 살진 않을 것 같다, 앞으로도 평생. 그러면 나라는 증명을 계속, 내가 살아있다는 증명을 계속하기 위해서 당신은 글을 쓴다. 살아있다는 증명이기도 하고, 그냥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계속 보여줄 수 있는 행위인 것 같아요. 그래서 하고 있죠. 뭐 다른 외적인 이유들로야 뭐 돈 벌려고 한다, 뭐 뭐 작가로 성공하고 싶어서 쓴다, 뭐 이런 건 있는데, 가장 근본적인 질문 왜 쓰는가 하면은 그거인 것 같습니다, 저는. 와, 증명이라 오글거리네요. 본인은 뭔데요, 그러면? 저요? 다음번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. 저는 그냥 뭐 이렇게 하면 안 돼. 그때도 거창하게 얘기해야 됨, 그러면. 난 그냥인데 진짜. 아, 그냥 아니잖아. 아직 중2병이 좀 남아 계신 것 같고. 작가는 원래 다 중2병이 남아 있어요. 다 그 네. 고이병, 대이병, 어이병. 팩토 작가 논란. 작가는 다 중2병이다. 아니, 그 하루키 그 에세이도 나와 있었잖아요. 그 애초에 정신머리가 제대로 된 사람이 장편 소설을 쓸 리가 없대잖아. 이게 기본적으로 정신의 어떤 결핍들, 뭔가 이 마음의 아픔들, 이런 것들이 산화돼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? 그죠? 알겠습니다. 본인 뭐 그런 아픔 없어요? 그 아픔 산화시키잖아요. 그죠? 아닌가? 있어요. 그죠? 그들을, 그 주인공 남주와 여주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. 그게 어디서부터 나왔겠어? 그 옛날에 어떤 뭐 있었겠지. 뭔가 있었겠지. 없나요? 뭐 다른 질문 없어요, 그러면? 여기서 마무리해, 그러면? 다른 질문? 그러면은 웹소설 작가로 살 때 가장 행복한 거. 뭐가 그렇게 행복해서 웹소설 작가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. 제가 생각했을 때 작가 하면서 제일 행복한 거는 1번 작가님 소리 들을 수 있다는 거. 작가님! 그러니까 지금 마감 일자에 넘기셨는데. 언제, 지금 애니메이션 보고 계신 거 알아요, 작가님? 마감일자. 작가님? 마감일자. 그런 작가님 말고, 그 다른 거. 그러니까, 왜 그런 얘기 하거든요. 선생님, 님자 소리 들을 수 있는 직군이 몇 개 안 된다. 물론 뭐 이제 어떻게 따지면은 뭐 대리님, 과장님 이런 것도 다 님이긴 한데, 저는 그런 것보다 조금 더 높은 차원으로 명칭을 붙여준다고 생각해요. 작가님이라는 말에서의 님을. 그래서 작가라고 하는, 좀 어떻게 보면 나름 숭고한 그 업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, 그게 상업성을 극도로 추구한 웹소설이라는 분야라고 할지언정 창작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저는 다 엄청 프라이드를 느끼기 때문에, 그 소리 평생 듣고 살 수 있다는 건 엄청 큰 일이라 생각하고, 또 하나는 완결 낼 때가 아주 기쁘죠. 완결 낼 때? 시작할 때 하나도 안 기쁘고요. 완결 낼 때가 기쁩니다. 내가 이번에도 내 이야기를 하나를 끝냈다라는 거. 그게 되게 기쁠 때가 많죠. 그럼 완결 내기 전까지는 계속 고통이지. 고통이죠. 인생은 원래 고통입니다. 당신의 삶이 왜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? 쇼펜하우어, 유남세? 그런 거죠. 이 고통을 받아들여야 돼요. 고통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죠, 우리가. 고통을 지속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그 고통에서 벗어났을 때 그 행복감. 그죠? 갑자기 그 짤이 생각나는데요.
그 예술은 원래 고통이니까 고통을 예술은 연속으로 주면은 창작할 수 있다고? 창작할 수 있다는 그 예, 그 짤 또 옆에 들어가 있구만. 하여튼. 그래서 요번에도 이제 고통을 받으러 갑니다. 네, 또 차기작 준비를 해봐야죠. 쓰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러면 저는 이제 이만 쓰러 가도록 할 터이니 작가님들은 쓰러 가시고 작가님들 아닌 분들은 뭐 이야기를 잘 들어주셨다면 참 감사하겠습니다. 열글 빠끌 이상.